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맡았던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24 동대문구 청소년 페스티벌 10페스타가 개최했습니다. 대구시가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사랑 플래시몹을 펼쳤습니다. 제23차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 총회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학교 담임교사를 정규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가 맡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석유화학 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국가경제의 한 축을 맡았던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 공장 가동 중단 사태까지 맞으면서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한단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기업 GS칼텍스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았던 3년 전 때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 하락으로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폭등, 이에 따른 정제마진 축소 등으로 인해서 굉장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LG화학은 올 초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SM 공장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나프타 분해 설비인 NCC 2공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공장을 지어 저가 공세를 이어가는 데다가 전 세계 수요가 감소하면서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한 겁니다. GS칼텍스와 LG화학 등 여수한단 주요 대기업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60%로 줄면서 매출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 해 2천억 원에 육박하던 여수한단 지방세도 절반으로 줄어 지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R&D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재편과 관련된 세제 지원이라든지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을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로 300개 업체가 입주해 지난해 84조 원의 매출을 올린 여수한단. 수도권 소식입니다. 배봉산 근린공원 열린마당에서 2024 동대문구 청소년 페스티벌 10페스타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페스티벌 10페스타는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축제입니다. 히든싱어 6의 준우승자 김가람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축제는 관내 학교와 청소년 시설에서 활동 중인 동아리의 댄스와 치어리딩, 밴드 무대로 진행됐으며 공연과 더불어 드론 체험과 아이싱 쿠키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아이돌 밴드 원위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군은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자리가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가 2024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의 내 외부 공간과 서비스, 체험, 만족도 등 4개 분야에서 2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군은 2018년에 처음으로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을 받았으며 2021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재인증에 성공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종합민원실의 스마트 원스톱 창구 조성, 안내데스크와 바닥 안내선 설치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에 주력해왔으며 특이민원 응대 동영상 매뉴얼 제작, 민원창구 직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구입 등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도 노력해왔습니다. 군은 항상 민원인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여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지난 25일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 내에서 열린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광운대역 내 물류부지를 포함한 대규모 부지를 업무, 상업,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신경제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무엇보다 40여 년 기다림을 끝내고 천지개벽할 월계동과 노원구를 주민들의 기대대로 신속히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사랑 플래시몹을 펼쳤습니다. 이날은 독도 주권을 선포한 지 제124주년이 된 것을 기념해 독도 사랑 운동을 동대구역 앞 박정희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독도 사랑 티셔츠를 착용하고 열정적인 플래시몹 율동으로 독도 주권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독도 바르게 알기의 일환으로 참가자들과 팸플릿 배부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전시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일원에서 제16회 대전 건축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대전 건축문화제는 지역 건축인들의 최대 행사로 대전시가 주최하고 도시건축연구원이 주관하며 지난 25일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야외 무대에서 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건축 강연 학술 포럼, 건축 디자인 캠프 등 다양한 행사와 대전시 건축상 등 5개 부문 16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미로 탐험을 통한 공간 경험과 규모감을 체득하는 어린이 건축학교, 대전 근현대 건축물을 전문가 설명과 함께 즐기는 대전 건축 탐방 등도 마련됐습니다. 제23차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 총회가 28개국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한국에서 20년 만에 다시 개최된 이번 총회는 동물과 인간의 건강, 환경 보존의 관계성에 주목한 원 헬스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존 드용 세계수의사 회장 등을 비롯한 각국 수의계 대표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개회사에서 아시아 수의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횡성 청년창업지원센터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원혁신플랫폼센터 전문대학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난 3월 횡성군과 송호대가 업무 협약을 통해 활동 지원 공간을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센터는 향후 청년 창업과 네트워크 형성 지원 사업, 일자리 창업 캠프, 진로 탐색 및 취창업 특강,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적극 도울 예정입니다. 특히 취업 컨설팅과 지역 사업체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16회 안흥 찐빵 축제에 8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 안흥찐빵은 축제장에서 9,700상자, 판매업체에서 14,900여 상자가 팔리며 총 3억 2천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각종 이벤트에 1,200여 상자, 무료 시식에 3만 6천여 개에 달하는 찐빵이 제공돼 축제장을 찾은 이들에게 안흥찐빵의 달콤한 맛을 고루 선사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주로 찾아 찐빵 빨리 먹기 대회, OX 퀴즈 이벤트, 미니카 그랑프리 대회, 군민 팔씨름 대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창군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친절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설팅 교육은 급변하는 외식 트렌드에 발맞춰 온라인 마케팅 도입, 활성화 등을 통한 외식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7월 참여업소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된 일반 음식점 1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 외식 경영진단 컨설팅 업체가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심 영역에 대한 맞춤형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식품 외식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업소 홍보를 통하여 실질적인 업소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외식 트렌드가 정말 빨리 바뀌는데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게 길을 잡아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업소 현장 진단을 통한 영업장 환경 개선, 식중독 예방 교육, 위생 등급제 컨설팅 등 위생 교육과 함께 친절 마인드 교육,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등 홍보에 관한 내용도 다뤄졌습니다. 군은 2025년에도 지속적인 외식업소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컨설팅에 참여한 업소에는 향후 추진되는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강원도립대학교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특화 상품 개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과정 운영, 지역 기반 콘텐츠 산업 발굴 등 현안 과제 해결 및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정착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소식입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 성공적 정착 단계를 넘어 대도약에 나섭니다. 이 사업은 4시간에서 6시간 탄력 근무 새 모델을 제시해 기업은 만성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는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기업에게는 참여 인력 매칭과 인건비를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원하는 시간대 근무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하반기에는 제조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도시근로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포함됐으며 도정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충북도는 올해 참여 인원 10만 명 달성을 위해 간소화 및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충북도의 유럽 대표단이 영국 런던과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합니다. 김영환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먼저 런던 브릿지역과 워털루역 등 서나부지 공간을 활용해 운영되는 곳을 시찰합니다. 이를 통해 오송역 서나부지에 조성될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지 선진 사례를 둘러보고 오송역의 새로운 공간 창출과 더불어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의 성공 전략을 배운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선승해 주 영국 한국문화원장을 만나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를 소개하고 영국 문화예술인의 엑스포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와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충북도정정책자문단이 주관하는 2024 충북 발전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충북 발전 정책 세미나는 충북 발전의 길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제안과 의견을 듣고 열린 논의와 토론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살기 좋은 충북 만들기를 주제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 대전환 전략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세미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지방소멸시대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화두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 소방본부가 제3회 하나되는 의용소방대 어울림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어울림 대축제는 칠곡군 종합운동장에서 21개 소방서 402개 의용소방대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개회식, 기술 경연, 화합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으며 소방서에서 선발된 대표 선수들은 개인 장비 착용 800m 릴레이,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등 기량을 선보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위험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는 의용 소방대원들이 있기에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중부 내륙 연계발전 지역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출범식은 중부 내륙 연계 지역인 8개 시도가 주요 정책 개발, 지자체 간 사업 발굴 등을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8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도 함께했습니다. 출범식에서는 중부 내륙 특별법의 제정 의의를 공유하고 중부 내륙 지역의 특성에 맞춘 행재정적 지원 등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학교 담임교사를 정규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가 맡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요. 교육당국의 정규 교원 임용 축소와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20여 년 경력의 초등교사 A씨. 올해 초 새 학급을 맡은 지 한 달여 만에 담임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지각, 조퇴, 편의를 봐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탓입니다. 당연히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교사로서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말고도 없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서워하고 범죄자 이렇게 취급을 받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A씨반 담임은 기간제 교사 2명이 잇따라 맡았습니다. 아이들에겐 반년새 담임교사가 3번이나 바뀐 겁니다. 학년 중간에 담임이 바뀌는 경우는 최근 4년 새 3배 수준으로 급증세입니다. 빈 담임 자리는 대부분 기간제 교사가 맡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동료가 담임 교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또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법 개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산 경남은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중이 전국 1, 2위로 심각합니다. 부산은 5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부산교육청은 내년도 정규교원 채용을 올해보다 거의 200명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휴직이나 명예퇴직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이제 수요를 예측해서 사실은 교육부에 강하게 요청해서 교사 정원을 올해보다는 초등 100명, 중등 100명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증원으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게 교원단체 판단입니다. 10년간 특히 부산은 너무나도 적게 뽑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인원을 많이 뽑는 게 지금까지 이렇게 묵혀놓았던 갈증이 해소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냉장고 물량 일부가 멕시코 공장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은 생산량의 변동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협력 업체는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이대로라면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삼성 광주 공장의 한 협력업체 대표는 물량 재조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년 생산량 감소로 협력업체 전체는 6천억 원가량의 피해를 입을 것이고 자신도 85% 매출 감소로 사실상 공장 문을 닫을 형편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멕시코로 이전하면 피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회사 매출이 85%가 빠집니다. 회사를 유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광주의 생산량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삼성의 조치로 500개에 달하는 지역 협력업체가 모두 타격을 입겠지만 최소한 납품이라도 따내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와 지역 정치인들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1차 협력업체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매출 손실은 물론이고 거의 망하게 되는데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임 대표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제가 다시 한번 살펴서 어떻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은 냉장고 생산 일부 물량의 멕시코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생산량은 올해 124만 대에서 내년도 88만 6천 대로 30%가량 줄이겠다고 협력업체에 통보했습니다. 대유위니아 법정 관리로 이미 지난해 광주의 가전 생산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은 상황. 고물가, 고금리 등 끝모를 불황의 파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국 중소기업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에 모였습니다. AI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예측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초 광주에 있는 안전 플랫폼 개발 기업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업이 힘을 합쳐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 특화된 부분이 있는데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사업장 필수품인 지게차 부스 앞에서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디젤 지게차를 이종을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리튬 배터리가 낫다라는 그거를 많이 어필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비랑 배터리랑 같이 이렇게 들고 나왔고요. 전국 중소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제품을 선보이고 협업을 논의하는 2024 중소기업 융합대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각자가 가진 기술과 자원을 공유해 중소기업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가상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누구보다 좀 손쉽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게임 엔진 기반으로 이게 게임의 이해도가 좀만 있으셔도 한켠에서는 지역 강소기업에 취업하길 원하는 구직자들을 상대로 현장 면접도 진행됐습니다. 아무래도 구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직접 바로 면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중소기업 교류회장인 중소기업 융합대전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오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여수시가 관내 지방산단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화양 농공단지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양 농공단지 건강관리실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와 사업장을 위해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보건상담과 의료기계를 활용한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건강관리실은 근로자 건강권 증진과 직업병 예방 전문 보건기관인 전남 동부근로자 건강센터가 맡아서 운영합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마 혈통인 넥클리스의 동상이 고향 제주에 세워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마사회가 지난 26일 레츠런파크 제주에서 영웅 렉클리스의 용맹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한미동맹 71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동상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제막식에는 오영훈 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한미해병대 관계자 및 참전용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렉클리스는 한국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소속 군마로 활약했으며 네바다 전투에서는 51차례에 걸쳐 368발의 포탄을 운반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한편 렉클리스는 미 해병대 본부를 포함해 미 전역에 6개의 동상이 세워졌으며 한국에서는 경기 연천에 이어 제주에 동상이 마련됐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부산 불꽃축제가 11월 9일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19회 부산 불꽃축제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과 동백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초대형 불꽃과 광안대교 경관 조명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연출, 화려한 불꽃과 조명, 음악이 어우러져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부산 멀티불꽃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광안리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동백섬, 이기대 앞까지 3포인트 연출로 다양한 장소에서 불꽃쇼를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이 겨울철을 앞두고 뇌졸중과 심근경색 초기 증상 및 대응 요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뇌졸중 고위험군은 외출 전 체감 온도를 확인하고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생활 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갑작스러운 언어 및 시각장애 등이 나타날 때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조기 증상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은 한파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